랜드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현장 온도잡 교육 프로그램인 마나 인 마이의 작업 현장 수를 150개 업체에서 2,000개 업체로 늘리기 위해 4,990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150개 업체들로 시작했으며 4,000개 업체까지 확대될 것으로 제신다 아던 총리와 윌리 잭슨 고용부 장관이 함께 발표했습니다. 마나 인 마이 프로그램은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150개 업체에서 실습과 수습으로 업무를 배우고 그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를 받아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용주로부터 지급하게 하는 방안입니다. 잭슨 고용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서 그 관련 업계로부터 정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걸에 설치된 고정식 적신호 위반 적발 카메라들 중 노쇼에 설치된 카메라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바쁘게 작동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스몬드 로드와 프레이드 토마토 드라이브 교차로에 설치된 적신호 위반 적발 카메라는 지난해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64만 달러가 넘는 위반 통지를 발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클랜드의 복잡한 교차로에 설치된 적신호 위반 적발 카메라들은 한 대당 5만 달러의 비용으로 오클랜드 트랜스포터가 구입하여 경찰이 이를 관리하고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협회인 A에서도 당초 적신호 위반 적발 카메라 설치에 지지의 뜻을 표했으나 이러한 상황이 되면서 도로 안전을 위한 본원의 목적과는 달리 벌금을 벌어들이는 흉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클랜드 트랜스포터와 대체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홍콩공항의 시위대들의 점거로 이틀째 마비가 된 상태에서 뉴질랜드 여행객들도 발이 묶였지만 어느 누구도 시위대들을 비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들 중 하나로 알려진 홍콩공항이 지난 금요일부터 반정부 시위로 인해 모든 항공기 일정이 취소된 상태로 홍콩에서 뉴질랜드로 들어올 예정인 여행객들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전여행을 안내하는 세이프 트래블 웹사이트에서는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시위대들의 시위와 데모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격렬한 시위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가급적 시위대들과 거리를 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객들은 현지 방송을 지켜보면서 도로 통제나 폐쇄, 웨이와 대중교통수단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마운트 쿡 정상 주변에 등장하던 5명의 등반객들이 눈사태로 인해 이 중 1명이 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조센터 관계자는 어제 오후 3시 22분 아우라케 마운트 쿡의 동쪽 코스 가막 렌즈를 등반하던 5명의 일행은 눈사태에 휩쓸리면서 무선통신장치인 비콘을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일행 중 4명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중 1명은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7월 식료품 물가가 지난달에 비해 1.1% 오른 가운데 닭고기를 비롯한 육류가 지난달 대비 2.8% 오르면서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13일 어제 화요일 통계국이 밝힌 7월 식품 물가지수에 따르면 이 기간에 닭고기는 6월에 킬로그램당 8.05달러에서 7월에 8.61달러로 7%나 크게 올랐습니다. 닭고기는 작년 7월에 킬로그램당 7.91달러였으며 한 해 동안에 모두 8.8%나 오른 셈이 됐습니다. 통상 양고기는 매년 7월에 가격이 많이 오르곤 하는데 육류 중 돼지고기만 약간 내리고 반면 소고기는 약간 올랐습니다. 국제적인 수요 증가가 국내에서 양고기와 소고기 오름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돼지고기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소고기와 양고기 수입을 늘린 점이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채소류 역시 지난 6월에 비해 3.7%가 오른 가운데 특히 토마토가 지난 5월 킬로그램당 5.28달러에서 7월에는 6.59달러로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채소류 가격은 작년에 비해 7월까지 연간 17%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과 재작년에 안 좋았던 날씨가 이어진 탓에 두 해 동안 채소류 가격이 이례적으로 높았었기 때문입니다. 오클랜드 도심에서 스쿨버스와 밴이 충돌해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으나 큰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8월 13일 어제 오후 2시 30분이 되기 직전에 도심의 퀸 스트리트와 마미온 스트리트 코너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스쿨버스와 밴이 충돌했으며 세인트 존 앰뷸런스 측에 따르면 현장에는 구급차 한 대가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수의 부상자가 생기기는 했지만 현장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병원으로 옮겨질 정도의 부상자는 없었다고 세인트 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 관계자도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면서 현장 부근 도로가 잠시 막히기는 했지만 곧바로 운행이 재개됐다고 전했습니다. 말보르에서 음주운전 반복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알코올 인트락이 있는 차량을 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알코올 인트락 장치가 점화 장치에 장착된 차량은 운전자의 호흡 테스트를 통과해야 시동이 걸립니다. 만약 운전자의 호흡에서 일정량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차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마크 스탬피어 크로슬리는 지난 6월 18일 남섬 블렌하임 라파우라 로드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에게서는 1리터당 400 마이크로그램의 알코올이 측정됐는데 법적인 알코올 운전 제한은 1리터당 25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반복 음주 운전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알코올 인트락 장치가 있는 차량만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1947명이 반복 음주운전으로 인트락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트락 명령을 받은 사람 중 4분의 3은 남성이고 68%는 40세 미만의 연령대입니다. 국제적으로 인트락을 사용하면 반복 알코올 음주운전의 64에서 70%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드류 리틀 정부통신보안국 장관 앤드류 리틀은 화해가 5G 업그레이드 작업이 차단되는 경우 뉴질랜드를 떠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뉴질랜드 정부통신보안국에서는 스파크가 5G를 제공하기 위해 화웨이와 제휴하겠다는 제안에 대해 보안 문제를 인용해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스파크는 정부의 거부 이후에도 여전히 재적용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리틀 장관은 라디오 뉴질랜드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 뉴질랜드 전무이사가 정부통신보안국 담당자에게 긴 편지를 보낸 후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술 공급업체와 관계를 맺는 것은 정부통신보안국이나 장관의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정부통신보안국은 공급업체가 아닌 네트워크 소유자와 직접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리틀 장관은 화웨이가 공급하고자 하는 상업적인 관심을 높이는 방법은 화웨이의 고객인 스파크와 협력하는 것이라며 정부에게 위협적인 태도로 접근해 상업적인 이익과 이점을 활용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에 약간의 비가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나 약간의 비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로 오늘과 같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숙 한우성이었습니다.